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저하고 같이 의정 활동도 같이 하고 또 심장소아과에 아주 드문과입니다. 오늘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13년간 의사로서 또 교수로서 생활하시다가 국회로 오셨어요. 근데 오늘 참 제가 의장 끝나고 6년 만에 오늘 부산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제 기억에는 재선인가 3선인가 지금 오래돼가 그런데 몇 대였죠? 국회? 19대와 20대. 20대. 그러니까 지역구가 서울 어디였죠? 송파갑. 송파갑에. 국회 떠난 지 딱 3년 됐죠, 이제. 그랬구나. 그러니까 제가 국회 19대 말에 제가 끝났으니까. 네. 그래 끝나고 4년도 하시고. 그렇죠. 그랬구나. 예. 아무튼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특별히 가깝게 지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보면 저는 지금 할아버지가 다 된 건데 아주 젊어 보이는데 아무튼 6년 만에 만났는데 전혀 변하지 않아서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는 제 기념관인데 우리 박인숙 의원님은 미국에서 오래 계셨어요.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이제 저와 같은 저는 부산 의과대학이지만 동기인데요. 그리고 73년에 졸업하셔서 바로 가셨어요? 1년 인턴 1년 하고. 인턴하고 하셨구나. 그거 잘하셨네. 네. 우리 남자들은 인턴을 하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쵸. 바로 군대 가거나 때문에, 네. 전문의사 대가 가거나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가셔서 얼마나 계셨죠? 그러니까 87년에 와서 백병원에 1년 있다가 다시 미국 가서 6개월 있다가 그 다음 한 3, 4년 된다 그죠? 그러니까요. 13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15년이라고 볼 수도 어느 있고. 대학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휴스턴의 베일러, 텍사스 칠드런스 하스피탈. 내가 의장 때 휴스턴에 베일러 대학 가봤어요. 거기가 최고죠. 거기가 네.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의대가 그렇죠. 두 개가 한 컴플렉스 다 있어서. 그렇지. 그 빌딩 여러 개가 내가 우리 한국인 의사가 한 분 계셔갖고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쭉 설명 들었는데 아주 좋으시더만요. 전공을 처음에 소아과를 하셨습니까? 가셔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내과에 남았다가 미국 가서는 시골 병원에 있다가 베일러에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갑자기 글로 가게 됐는데 소아과 분이 초이스가 없었어요. 처음에 소아과 좀 싫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아이들 막 주사 놓는 것도 힘들고 근데 거기 매칭이 됐으니까 가서 1년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고 거기가 유명이네. 심장 수술을 제일 잘하는데 그때는 세계 1등이었거든요. 소아 심장 수술. 애기 심장 수술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거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약간 또 인류병 있잖아요. 제일 잘하는 거를 배우러 왔지 내가 뭐 딴 거 배우러 왔냐. 그래서 그냥 심장을 하게 됐고 그 사연이 많은데요. 오늘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운명적으로 심장을 전공하게 됐고 그때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심장 수술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거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73년에 의과대학 졸업했잖아요. 네. 그래 지금 말씀드린 75년에 가셨는데 77년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사전차 됐을 때가 77년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몇백 불 아니었나요? 1000불을 간 넘었어요. 그랬나요? 지금 네이버에 찾아보면 1047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 미국에 오래 계시게 된 동기가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 그때 저희가 할 때 우리 윗학년부터 우리 학년부터 어려워졌어요. 우리 윗학년 2함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갔고 남았고 근데 우리 학년부터는 그게 제도가 바뀌면서 굉장히 어려워져서 저희 학년부터는 많이 못 갔죠. 근데 저는 갈 때부터 이상한 사명감을 나는 꼭 와야 돼. 이게 훌륭하신 거죠. 이게 자기 쇠뇌를 하듯이 되내면서 가면서부터 나는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트레이닝 다 끝나고도 한국에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정주영 명예회장님한테 너무나 고마운 게 그때는 사실은 이렇게 좋은 학문을 배우고도 올 데가 없었어요. 서울대 아니면은 서울대 연대 아니면 갈 데가 없고 가서 배운 거를 못 사 먹는데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이렇게 좋은 병원을 만든다니까 그럼 글로 가자. 아산병원이요. 그때 한국에 왔을 때 마침 아산병원을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현대그룹에. 그랬더니 이문호 선생님이랑 이종우 선생님이랑 이 faculty organize
저기를 조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겠다고. 그래서 오게 돼서 사실 저는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었지만 딱히 가서 자기가 배운 걸 펼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우리나라 병원에 뭐 부정적인 얘기가 많거든요. 재벌이 무슨 병원을 하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정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말씀 저는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사실 재벌 병원 설립 반대 추진위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37살 때.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뭐 스위스도 공부하고 런던 온타리오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재벌이 직접 병원을 만들어서 그 경영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제가 그때 타겟이 사실 삼성병원이었어요. 삼성이었는데 왜 그랬느냐. 재벌이 여러분들이 직접 병원을 만들기보다는 훌륭한 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임상연구소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지원을 해주어서 도네이션 해줘가지고 가는 게 맞다. 직접 병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틀린다. 이제 그 뭐 지금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제 생각이 있었고, 제가 그 현대는 내가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현대는요, 굉장히 그 전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각 군 단위 있잖아요. 병원 많이 지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 군 단위에 가보면. 네, 지금도 엄청 손해보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재벌이 할 일이다. 이렇게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군 단위의 100병상 정도의 그 어려운 병원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 출신 의사들 또 떠든 의사들이 이제 가서 그 어려운 시골에 이제 농어촌 농민들 도와주고 그 일을 정중히 회장 하셨다고요. 그래서 현대는 아산병원을 하나 만들 충분히 자격이 있다. 내가 그랬어요. 재벌 중에서 유일하다 이 병원은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자기들 케어하다 문제 있으면 보내가지고 센터 병원 하나 있어야 되니까 막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옛날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박사님 같이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그러면 그런 이제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산은 좋은 일을 한 겁니다. 하고 이제 그 정도 이 이야기는 끝내고요. 그 아무튼 미국에서 그렇게 좋은 공부하셔서 그래 오셨는데 지금 사실 이제 최근에 보도를 보셨겠지만 소아과가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서울에 어느 차병원이었던가 뭐 어느 대학병원 길병원 그 대학병원이죠. 네. 그 대학병원에 이제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응급 환자를 못 보겠다 뭐 그런 선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아과에 대해서는. 일단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그게 제일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 아이를 하나만 낳고 잘 안 낳잖아요. 아이 하나에 어른 다섯이 따로 이게 의사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껴요. 우리는 진짜 오로지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이런 마음 없으면 이런 거 못한다. 그렇죠. 너무 부모들한테 많은 거를 당하고 그리고 너무 진료비가 싸니까 그렇죠. 저는 진료비가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보다 의사들이 가면서 600원 내고 가요. 동전까지 가는 그런 거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아이 둘인데 이제 방에서 한참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다 이제 의사가 다 보고 집에 가는데 진료비 얼마냐 하니까 1200원이라 해서 한 명이 600원인데 둘이니까 그러면은 의사를 1200원짜리 600원짜리를 보는 거예요. 옛날에 구멍가게하고 택시하고요 병원하고가 유일하게 동전하고 1000원짜리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중에 남은 게 병원, 동전 그렇죠. 주는 거라 병원은. 그렇죠. 동전이 없으니까 그냥 600원도 카드로 긁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가 이 소아과가 점점 아이를 적게 낳는 게 제일 큰 문제고 이제 진료비. 그래서 저는 그러면 차라리 다 무료로 하고 본인 부담 없이 그냥 전부 보험에서 줘라. 어차피 아이들은 그냥 나라에서 무상의료한다. 저는 무상의료는 반대지만 아이들에 대한 무상의료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분 좋게 서로 기분 좋지. 600원 내고 가면서 존경심이 생기나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좀 고쳐야 되고 또 하나는 의사들이 이제 너무 또 이 인기과 심지어 흉부외과를 전공한 사람도 저 병원에 가서 피부과로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 개인의 자유를 그 막을 수는 없지만 점 빼는 이런 거 기계 하나 사가지고 기술은 좋겠죠. 그거는 배워가지고 뭐 좋긴 뭐 좋겠습니까만 그게 간단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 비보험이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아무리 만들어도 이런 거는 개인적인 젊은 의사들이 그렇게 가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해결이 참 어렵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점차
물질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 자체는 지금 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인데 우리 의료는 가격을 통제하는 그런 사회주의적 네, 지금 사회주의적. 의료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의과대학 출신들이 이렇게 보면 이거 우리의 관점 뭐냐. 그리고 또 선배들이 잘해서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느냐. 그리고 후배들이 이제 의사가 돼 나왔는데 자 의사에 대한 존경심도 없어. 세상은 지금 완전히 그런 물질 중심이야. 에라 나도 돈이나 벌자. 근데 사실 의사가 돈 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렇죠.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렇죠. 사회에서 네.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네.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의사의 길이 아니고 비양심적 의사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요. 안타까운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요새 요새 세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수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동네 옆에 한번 보세요. 여성분들이나 남자들도 그래요. 요새 피부과 안 가는 사람 있나요? 학부모 하기 전에 피부과 가서 피부 관리하고 간대요. 너무 많은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사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수요가 아니, 그래 무궁무진해요. 의사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풍조가 그렇기 풍조가 때문에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 돈 그러니까. 쓰더라도 나는 이뻐지고 싶다. 성형수술 하겠다. 이러니까는 이거는 이쪽으로만 막을 그러니까 수는 예를 들면 없잖아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그 옛날에 시각 장애인들 그 침술 이건 이제 악마. 안마 이 어디가 인정할 거지? 이거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사실 얼굴에 기미를 걷어내는 레이저로 걷어내는 그게 의술이라고 과연 볼 것이냐? 나는 그걸 의료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갈수록 그냥 하나의 미용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용행위는 의과대학 관계없이 어느 일정 정도 간호대학을 나와도 하여튼 의료 관계도 그건 룰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테크니션이 해도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이 의사들이 그렇게 다 빠져버리니까 의사는 의사대로 몇몇은 돈을 벌지 모르지만 우리 의료 생태계가 다 깨지는 거죠. 피부과는 그런데요. 그것 말고도 지금 전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다 그래요. 신경외과도 아래 그 지지난주일에 그 문화일보에 일면에 말이죠. 개투술 할 의사가 없다. 일면에 톱으로 쫙 다 나왔어요. 개투술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신경외과는 아직까지 레진 때 이제 어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도받고 나올 때는 뇌 신경외과를 안 하고 척추 신경외과를 다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뭐 허리에 아프면 주사 하나 놓고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 그러니까 그 웃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보험을 정책을 지금 바로잡지 않고 이대로 계속하면 국민 의료 부담은 점점 의료 부담 늘어나고 그렇죠. 근본은 어느 정도 재정을 이제 가지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이제는 힘드니까 나가서 개업하겠다. 그런 심지어 상황이 되고 서울대 있고. 교수도 나와서 개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엔 상상을 못하는 상상 일인데 못하는 이제는 대학 교수들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긍지도 없고. 교수란 바로 그 긍지가 있어야 되고 존경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교수가 돼서 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서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뭔가 하여튼 그런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죠. 하여튼 소아과 문제는 지금 봐서는 거의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우선은 틀림없이 이제 수가를 더 올린다든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수가 그 600원에서 1200원 해가지고 2배 올린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고 어차피 지금 세계에서 최악의 지금 출산율이고 또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놓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소아과를 할 의사가 점점 없어질 텐데 그게 없어지면 이제 그 박인숙 의원님 같이 심장 소아과 의사는 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뉴스에 또 뇌 수술할 사람 없다, 소아 심장 수술할 사람 없다, 뭐 할 사람 없다 이렇게 또 선정적으로 헤드라인 그게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점점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아 심장 소아과 심장 소아과 의사가 몇 명쯤 되겠어요? 아니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소아심장 환자만 보는 사람은 전문가. 정말 5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아심장 한다고 하지만 환자가 없으니까 감기 설사 딴 거 다 이거는까지 다 합하면은 많은데 그게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사실 대학병원마다 소아과에 소아심장과가 다 있는 과도 다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맨날 얘기하듯이 대학도 좀 M&A가 필요하다. 대학도 좀 합쳐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지 막 41개를 다 퍼져 있으니까 41개에 다 소아심장 하는 사람, 뇌수술하는 사람, 다 있을 수 심장수술 다 없잖아요. 그러면 저 대학병원에 갔는데 못하면 딴 병으로 가면 왔다 갔다 하면 또 뉴스에서 또 어디 의사 없다. 시골에 애기 암 치료하는 사람 없다. 암 치료하는 사람 왜 시골 병원에 가 있겠어요. 집중을 해서 거기로 다 모아주면 되지. 지금 심장 소아과 하시는 분의 최저 연세가 나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펠로우 하는 젊은 사람도 사람 있죠. 없을까? 펠로우 있죠. 있긴 예,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다도 아니고 저는 이제 아산병원하고 서울대 몇 군데만 아니까 그럼 전국 다 해봐요. 4-5명. 펠로우가 다 합해서 한 대여섯 명 될걸요. 근데 조그만 병원에 소아심장 펠로우로 남지만 걔가 얼마나 소아심장을 배우겠어요. 공부를 못 하는. 그러니까 진짜 배우는 소아심장 펠로우는 한 대여섯 명뿐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앞으로 의료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건 전적으로 우리 의협과 병협 그 우리 선배들의 잘못입니다. 거기 가서 좀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정보고 얘기할 때도. 의료보험 통합대하고 의약분업대 그때 제가 그 초선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혼자 고군분투를 했는데 결국 뭐 대세가 뭐 15대 1이니까 제가 중과부적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통합주의로 가고 완전 의약분업으로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의료가 지금 굉장히 나빠져 버렸는데 뭐 나빠져도 이렇게 돌아가면 괜찮은데 국민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아, 우리나라 의료는 상당히 세계적 수준에 다 돼 있다. 그런 이제 빅5나 이런 레벨을 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서울에 지금 잘 사는 사람들, 뭐 수준 있는 사람들이야. 아, 그거 하면 되겠죠. 그러나 저는 늘 생각이 5천만 국민을 과연 그 빅5 병원, 대학병원이 몇 %를 봐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선진 의료는 2차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2차 종합병원, 이건 중소병원 해가지고 이거는 약화돼 버리고 결국은 대학병원은 대형병원, 그 다음에 의원, 아주 뭐 광범한 의원. 그러니까 뭐 거의 각 분야에 아마 이렇게 많은 클리닉이 의원이 있는 걸 아마 이 세계에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조선일보, 뭐 문화일보, 뭐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또 이게 또 가다가 또 아마 워낙 다른 이슈가 많으니까 또 묻힐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지엽적인 거 하나 툭 터트려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막 난리야.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너무 선정적으로 그런 것만 이제 언론에서 다루는 것도 그래서 제가 문제고요. 3주 전인가 4주 전에 문화일보에 저 칼럼을 문화일보에서 요청을 해서 하나 써서 보냈는데 한번 기회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봤는데요. 네. 아, 보셨어요? 근데 이제 의료 전달 체계 자체가 굉장히 왜곡됐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1년에 365일인데 병원은 뭐 2,000번, 3,000번 이런 가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시스템상으로 이런 게 걸러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전문가 되냐고요. 예들을 보니까 2000년 7월 1일에 이 통합주의가 시작을 하면서 권역별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져 버렸대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를 들면 이제 부울경, 뭐 대구 경북 뭐 이런 식으로 권역별 해가지고 거기에 의료 전달을 하고 그 파이널 대학에서 도저히 안 되는 아까 말한 그 특수한 어떤 그 필요하거나 시설 필요한 때는 서울로 보내도록 이렇게 한번 시스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통합을 하면서 거기 설거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우리는 왜 바로 가서 그런 이제 차별을 주장을 하니까 뭐 그래 된 것 같은데 좀 상황이 그래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자전적 에세이를 써서 내가 재밌게 봤는데 아주 필력도 좋습니다. 아, 저는 그냥 말하는 그대로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기 참 쉽다고 그래요. 그래요. 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앞으로 그 박인숙 의사면서 훌륭한 정치 행사 많지 않잖아요. 자서전 하나 만들 거로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그거 왔어요? 모은 게 19개까지 모아가지고 책으로 냈거든요. 아니 그 19개 가지고 이게 한 권이 됐어요? 아니, 그림이 많아요. 저 유치원 졸업장까지 넣었거든요. 이 자서전 나왔네요. 네. 이 사진을 많이 넣어가지고. 유치원 졸업장에서 뭐 옛날 받은 상장. 또 책에 이게 판권, 아니, 그 뭐라 하나, 저작권 때문에 사진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 진짜 희귀한 사진인데 그런 걸 다 넣어서 그냥 그림만 보다 보면 30분이면 훅 가요. 이게 근데 교보문고 가면 있겠죠? 저 인터넷에 뭐 다 있어요.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책 광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커피 만드는 책 아니에요. 라떼 만드는 책 아니에요. 그래, 라떼 이야기를 했네. 왜 라떼라고? 라떼라는 아니, 이거 사실은 이게 전혀 책을 낼 생각이 아니에요. 작년 12월 달에 요즘 왜 근무 시간 그렇고 의사들도
6시면 땡 치면 집에 간대요. 회진하다 집에 가고, 술하다 그러니까. 집에 가고, 그러니까 뭐 하다 그것도 집에 무슨 가고. 얘기. 그럼 교수가 남아서 뒤처리하고,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옛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은 말을 못하게 해요. 야, 나 때는 아침 8시에 들어가서 저녁, 다음날 8시, 저녁에 8시에 나와서 36시간 넌스탑으로 일했어. 밤새도록 복도 뛰어다니면서 샘플링하고. 아, 그게 나 때예요? 그게 커피 만드는 책이신지. 나 때는 이 말이에요. 나 때는. 그래서. 요즘은요, 젊은 사람 그런 이야기 하면 꼰대예요, 꼰대.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야, 우리도 말 좀 하자. 나이 든 사람들 옛날 고생한 얘기 좀 하자. 니들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엔 정말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참고가 되라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페이스북이니까 마음대로 쓰잖아요. 누가 욕을 하건 말건 그냥 다 질르자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런 얘기를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자기 애가 유학을 가는데 걔한테 주겠다는 등 뭐 누가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걔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막 출판하라고 사람들 부추겨서 여러 개 그냥 모아서 뭐 살 좀 붙이고 또 띄어쓰기 좀 고치고 옛날 사진들을 넣어가지고 만드니까 막 좋다고 그래요. 뭐 다 좋아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저 혼자 좋아하고 있어요. 저도 기념관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그 박인숙이라는 개인이 태어나서 정말 본인이 당당하고 올바르게 보람 있게 또 의미 있게 그렇게 사셨으면 그걸 책으로 남기면 언젠가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걸 보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 책을 자주 여러 번 썼는데 책을 잘 안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 일부는 가끔 보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유튜브에 이런 등산에 없더라도 나중에 내 손자, 정손자, 고손자까지 손자들이라도 보고 아, 우리 윗대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남긴다고 제가 유튜브에 지금 자전적 에세이를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저를 불러주셔서 저도 유튜브 한 조각 남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그 우리 박 의원님은 이 제목을 뭐라고 뽑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참 귀한 분을 제가 또 우리 사실 그 똑같은 학번에 같은 연배에 같은 의사로 오늘 하여튼 감사하고요. 아이고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런 노화 잘 그 운동 많이 하시고 늘지 마시고 가끔 이제 부산 오시면 이게 그 유튜브 찍지 않을 테니까 또 자주 찍어도 돼. 저 못하니까 이걸 내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